네, 경영원론 2강 2차 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스타팅 어 비즈니스 사업 시작 단계에서 실제 실행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준비 단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읽고 말하고 또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생겼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 오퍼튜니티를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의 시작 단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장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시장 조사. 마켓을 이해하시는 거죠. 고객 행동, 경제, 동향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제대로 이 변화에 부응하고 있는 맞는 아이디어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시장조사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십니다. 조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수요, 시장의 크기, 경제 지표들, 위치, 경쟁, 시장의 포화도라고 하는 경쟁, 그리고 세츄레이션, 고객들의 어떤 구매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가격, 코스트, 자 이런 것들을 가장 최대한 많은 팩터들을 다 조사하십니다. 방법은 기존 자료, 2차 자료, 마켓 조사 자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읽고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정보들을 꺼집어낼 수도 있고요. 실제 발로 뛰는 직접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적당한지 마켓에서 반응이 있을 것인지 이걸 확신하는 단계는 필요하죠. 보통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모든 그 오너들은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자신의 아이디어에 스스로 매료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알아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정도죠. 당연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로 마켓에 나갔을 때 그것이 성공할지 말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이걸 출시할 경우 누군가 거의 레디 된 상태 정도로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주고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이 거의 눈에 보일 정도,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싶을 정도 수준까지 되었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 할 게 너무 많고 마켓도 모르겠고 고객 반응도 잘 모르는데 아이디어가 그냥 좋다라는 이유로 시작하기에는 불확실성,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준비 단계를 오랜 시간 거쳐서 하시고 실제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할 때 고객이 존재하는지, 과연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반응을 확실히 갖고 올 건지에 대한 증거, 그죠? 에비던스, 증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잘 없는 상태에서 잘 되겠지, 요행이 더 잘 되겠지, 나는 운이 좋으니까 잘 될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죠. 마켓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켓이 확인되었어요. 나의 아이디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브랜딩. 자, 브랜딩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이름이죠. 브랜드의 이름은 제품의 경험, 문제의 해결 방식,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딱 보이는 그런 직관적인 네이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중요 요소로서 기존 제품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도메인이나 마케팅 자료들도 미리미리 브랜딩과 관련해서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이 1층에서 타셨어요. 그럼 꼭대기층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아니죠. 잠깐이죠.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잠깐의 시간을 얻었어요. 누군가에게, 포텐셜 고객에게, 포텐셜 투자가에게 그런 시간을 얻었을 때 어떤 핵심을 놓치고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린다는 거지. 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잘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고객층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 누가 들어도 이건 될 비즈니스구나.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짧은 사업에 대한 소개. 자, 이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마치 뭐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짧은 엘리베이터 시간에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지닌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자, 이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모호한 비즈니스는 불가능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추구를 하고 있고 채워줄 것이고 그 고객들은 어떤 밸류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어떤 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어도 설득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진 거죠. 콘크리트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것을 도큐멘테이션,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비즈니스의 내용은 상당히 누구에도 설명해도 알아들을 만큼 콘크리트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런 도큐멘테이션이 필요한 걸까요?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긴 도큐먼트, 서류를, 문서를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 도큐먼트는? 자, 여기 장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의 조달,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테스트죠. 이걸 위한 도구로서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쓰셔야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요. 펀딩을 할 수 있어요. 펀딩, 그지? 사업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이디어가 실행이 되려면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매니지먼트 스킬, 비즈니스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그걸 받쳐주고 실행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죠? 프로토타입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서비스를 구현한다든지 그럼 사람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는 거죠. 연구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자, 이 모든 돈들을 내가 충분히 돈이 많어. 그지?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돈과 내가 가진 자금 여력과는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이 있는 비즈니스를 보고 자금을 대어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다음 그 섹션으로 공부를 할 텐데 자금의 모집 부분인데 이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엘리베이터 피치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게 필수 도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전달을 해서 이 비즈니스를 이해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모집의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과연 실행이 될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는 거죠.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돌려서 이렇게 했을 때 마켓은 어떻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금은 어떻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고객이 설득될 것인가. 그것들을 다 다시 그려보고 써보는 겁니다. 한번 실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세부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큐먼트이다. 이 사업 계획서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하는 그 요인들이죠. 보통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Executive Summary라고 하는 아까 엘리베이터 피치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한 장짜리 요약이 있어요. 그게 커버 페이지가 됩니다. 요약본, 서머리가 하나 있고요. 그걸 딱 옆으로 제껴서 열어보면 그때부터 컴퍼니 인포메이션, 회사 개요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회사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중요한 섹션이죠. 제품과 서비스,
또는 이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머니 메이킹을 할 것이다. 고객들은 어떤 부분에 설득이 되어서 어떤 필요를 충족해서 어떤 식으로 지갑을 열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feasibility, 타당성이 있는지를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마켓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히 마켓이 있고 충분히 수요가 있고 고객들 설문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한 반응이 90%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장 분석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실행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내고 전달을 하고 고객들에까지 리치를 하고 그죠? 이게 어떤 식으로 조직 내에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R&D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노베이션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실제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략과 실행 계획, 임플멘테이션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이낸셜 섹터가 있는데 재무에 대한 것입니다. 몇 년치 매출, 손익, 그죠?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것과 앞에 실행 계획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경영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계획,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너무 잘 만들어진 계획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혹하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투자자 또는 뭐 동업자가 될 수 있겠고 고객, 포텐셜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뭘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 피저빌리티 이것으로 충분히 다 결정을 할까요? 아니죠. 이분들은 반 이상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나. 그리고 그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이 있는가. 많이 읽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필요한 기술들을 다 습득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qualified 되어 있는가. 이 qualification은 단순히 학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해보면 알죠. 금방. 몇 개의 질문만 던져봐도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로 뭘 해보려는 사람인지 오랫동안 생각하고 읽고 말하고 준비하고 경험해온 사람인지 이건 금방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조금만 살펴봐도 아는 거죠. 그걸 본다는 거지. 그죠? 투자자들은, 미래의 고객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모든 히스토리,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기 개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경영학에 있어서는. 회사도 사람이고 비즈니스 사람이고 매니저도 사람이고 리더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휴먼 팩터. 그치? 여러분 자신이 사업 계획서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태도,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자세, 자신감, 용기,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져 있을 때만이 이 사업 계획서는 성공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다.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 고객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투자, 그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비즈니스 준비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비즈니스 계획서를 썼고 이제 그러면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자, 사업 소유권 또는 회사의 형태, 컴퍼니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엔티티죠, 그죠? 그 엔티티, 비즈니스 유형, 사업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1인 사업자죠, 그죠?
나 혼자서 비즈니스를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간단히 설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세무서 가면은 금방 사업자 등록 낼 수 있어요. 비즈니스 유형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 유형인지를 해서 도큐먼트만 이렇게 내고 하면 금방 사업자 등록증이 나요.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결과로 나오는 매출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어요. 누구 거죠? 다 내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세금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온 세금, 그리고 4,800만 원 이하는 세금 자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결과도 다 아웃풋도 다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리미테이션이 있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자금도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자원을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걸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파트너십의 유형에 회사 유형이 좀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법인 단계입니다. 자, 여기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책임이 커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빚을 많이 졌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이죠. 그죠? 파트너와 나눌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그치? 여기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까지는 사람이 비즈니스의 주체예요. 그죠? 이거는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인격이 사업에서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법인. 법적으로 어떤 무형의 인격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무형의 인격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일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리스크가 발생했다. 그 리스크를 전적으로 지는 개인 사업자와 파트너십과 다르게 법인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참여한 만큼만 책임을 져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법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주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 나누어지는 거죠. 비즈니스가 100이라고 하면 뭐 10, 10, 10 이렇게 10명이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각각은 10 정도의 책임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책임을 분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제한적 책임. 그리고 그게 10, 100, 1000, 만 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비즈니스에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는 퇴직하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는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 어떤 영원한 그런 존재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자, 기업을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업은 두 가지로 사기업, 프라이빗 컴퍼니와 퍼블릭 컴퍼니로 나눠집니다. 퍼블릭한 목적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죠? 여기는 뭐 프로핏 추구가 기본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공공적인 어떤 이유들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외하고요. 자, 사기업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학 원론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개인 기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동기업이 있겠습니다. 개인 기업은 1인. 그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결과도 내가 다 가지고 오고 심플한 모양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흔히 얘기한 자영업들, 조그만한 가게들 있죠. 그 골목돌이 뒷골목에 있는 모든 가게들 다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큰 기업도 있긴 해요. 자, 근데 많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은 다 공동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공동이 있고 다수 공동기업이 있어요. 소수 공동기업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에서는 합자가 있고 한 명이 있고 유한회사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합자회사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이루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 책임을 지는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직원이 있습니다. 유한 책임.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구성이 있다는 거지. 이 회사에 대해서 무한으로 책임지는, 마치 개인 기업처럼 무한으로 책임지는 멤버들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만 난 책임이야 라는 멤버들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합자라고 하는 거죠. 보통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을 하고요. 유한 책임 사원이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와 경영이 분리된 그런 형태의 소수 공동 회사를 합자 회사라고 하고요. 한명 회사는 반대로 무한밖에 없어요. 무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다 무한의 책임을 지는, 마치 개인 기업처럼 공동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친인척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기업들 또는 친구와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경우죠. 동업이 자금을 좀 나눈다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분할한다든지 하면서 있지만 전체로 보면 다 같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한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한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이 다 유한 직원입니다. 유한. 이 두 개 차이가 있죠. 한명은 다 무한 책임을 지고 유한 회사는 다 유한 책임. 일정 비중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하고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좀 소규모. 요거는 대규모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다수 공동. 주식회사는 뭐죠?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의 주식을 샀어요. 살 수 있죠? 한 주를 샀어요. 그러면 그 한 주만큼의 권리를 가진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이게 가능한 거죠. 그걸 적당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죠. 주식회사 완전 오픈되어 있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쉬운 형태의 구조입니다. 유한은 그렇게 막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몇몇 사원들이 그 회사를 구성을 하는데 그 사원들이 비중을 나눠서 나는 30%, 나는 20%, 나 5% 이렇게 유한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 형태 그런 걸 볼 수 있고 대규모의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소비자 중심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베네핏을 나누어 갖는 구조의 회사인 거죠. 그죠?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 안건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내가 삼성의 1주를 샀어요. 그럼 주주총회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소액주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체 주식 총수의 1 나누기 1만큼 내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미미하겠죠. 미미하겠지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게 작으니까 의사결정권도 작은 거죠. 자,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내가 10,000원을 냈든 1,000,000원을 냈든 뭐 20억을 냈든 그 투자 금액과 상관이 없어. 나에게 주어지는 의사결정권은 뭐다? 한 표. 투자 금액 상관없이 평등하게, 플랫하게 한 표씩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모여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되 의사결정은 한 표씩 나누어 가지는 것. 그걸 협동조합 모델, 코옵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자, 소유 형태별 장단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운영이 간편하다, 심플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책임이 무제한이다. 자,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하니까 전문성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금도 커지겠죠. 그렇지만 동업이라는 것이 위험합니다. 같이 무한 책임을 지는 멤버들끼리 사업을 할 때 갈등이 생기고 회사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법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적은 책임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할 수 있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참여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그 법인에 있는 조직원들이 소득이 생기죠. 개인 개인 소득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게 이중과세가 생기는 형태인 거죠. 자, 협동조합은 구성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하고 굉장히 평등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에는 조금 리밋이 있는 소규모
어떤 서로 협력을 위한 공동체 그런 느낌의 회사라서 성장 가능성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회사 유형을 정하는 부분까지 일단 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3차 시에 자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펀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